우리가 항상 요즘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궁금한 새학기. 우리 선생님 질문 있어요. 시즌2! 네, 짱구 버전으로 얘기 드렸네요. 우리 장윤 선생님 모시고요. 오늘은 과연 중학교 동아리와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한 점을 여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눈치채셨죠? 자,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해 볼까요? 장윤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 사실 이제 유튜브 컴퓨터 문제로 어머님들이 라이브에서 좀 튕기셨는데, 다행스럽게도 지난주 녹음이 너무 잘 됐어요. 네네네. 네, 그래서 전혀 지난주에 걱정이 없을 것 같고요. 이번 주에 우리 중학교에 가면 사실은 동아리하고 창의적인 체험 활동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근데 네. 사실 초등학교에는 제가 알기로 동아리 활동이라는 게 없지 싶은데 제가 모르고 있을 수도 있긴 해요. 네. 자, 과연 중학교에서의 동아리 활동과 창의적 체험 활동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 장윤 선생님께서 좀 쫙 명쾌하게 설명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릴게요. 네네. 안 그래도 오늘 마침 또 동아리 이제 면접을 좀 보고 왔습니다. 면접을 제가 이제 애들 심사를 좀 보고 왔는데요. 일단 창의적 체험 활동이라는 건 이제 보통의 경우는 자동봉진이라고 해서 자율활동, 동아리, 봉사, 진로 활동까지를 보통 저희가 창의적 체험 활동 그 영역에서 이제 보고요. 그 창의적 체험 활동 이제 줄여서 창체라고 하는데 그 활동을 이제 보통은 저희 학교는 지금 금요일 정도에 하고 있는데요. 동아리 격주로 동아리 활동도 하고 스포츠 클럽 활동도 하고 있어요. 뭐 1학년의 경우에는 자치나 저금 뭐 이런 활동들도 좀 있고 보통은 그렇게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초등학교의 동아리하고 초등학교 동아리는 이제 없다면 이제 중학교는 사실은 약간 동아리가 좀 꽃이라고 해야 될까요? 초등학교는 어머님들이 지금 말씀 주시기로는 담임 선생님 재량으로 하긴 한다고 하네요. 네, 그러니까 중학교부터는 이제 그 동아리가 애들한테 되게 중요한 어떤 일이에요. 왜냐면 물론 1년에 한 번 이제 결정이 돼서 1년을 가게 되지만 특히 저 같은 경우도 방송부 같은 경우는 애들이 좀 굉장히 좀 하고 싶어 하기도 하고 실제로도 그쵸. 저 애들을 잠깐 이렇게 면접을 봐서 인터뷰를 좀 하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뭐 여러 가지 분야가 있어서 뭐 다양한 어떤 취미반도 개설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운동을 좋아하는 애들은 운동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어떤 뭐 예체능 쪽의 미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또 소질이 있는 친구들은 그쪽으로 찾아서 하고 있고 그래서 아이들이 그 동아리를 하는 시간들을 굉장히 기다리죠. 그래서 동아리를 선택하는 거가 참 중요한데 어떤 학교들은 이렇게 지망을 받아서 하는 학교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지망을 받지 않고 선착순으로 어떤 컴퓨터 이제 대학교 학점 신청하듯이 그렇게 하는 학교도 있고요. 그리고 학급에서 이제 일괄적으로 여기는 이 동아리는 2명, 그다음에 이 동아리는 3명 이렇게 인원이 배정돼서 신청하기도 해요. 근데 지금 맨 마지막에 말씀드린 그 경우가 조금 아쉬운 건 뭐냐면 그러다 보면은 이제 아이들이 원하지 않는 동아리에 가는 때도 종종 있어요. 어떤 경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인원이 배정이 되면 인원상 이렇게 이제 후순위가 돼갖고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영화 감상부 같은 경우가 이제 다른 학교에서도 아마 되게 인기 동아리일 텐데 모든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이제 다 동아리를 짜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가위바위보를 한다든지 뭐 어떤 그런 뭐 이렇게 방법으로 뭐 이제 배정을 하시죠. 그 담당 선생님이.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자기가 원하지 않는 동아리를 조금 가게 된다거나 혹은 원했던 동아리가 아니라 좀 사순위를 간다거나 그러면 좀 속상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도 제가 재작년에 동아리 담당을 했었는데 다 원하는 동아리로 배정을 해주고 싶으나 그게 또 어떤 운영상의 어떤 여러 가지 또 이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다 이제 원하는 동아리로 배정할 수가 없고 또 어떤 동아리를 폐강을 시킬 수는 없잖아요. 다 그 동아리를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혹시라도 이제 중학교 막 입학했는데 지금 저는 오늘 방송부를 먼저 뽑았고요. 아마 다음 주 정도면 거의 아이들이 이제 동아리 많이 정할 거거든요. 근데 이제 혹시 동아리에서
조금 원하지 않는 동아리를 가게 되었던 네. 그런 이제 아이들이 있으면 부모님도 또 그런 부분을 좀 아이들 마음도 좀 헤아려 주시고 그렇지만 또 이제 그 동아리 안에서 아이가 흥미와 적성을 좀 발견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좀 토닥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머님께서 신영옥님께서 네네. 그 진로 그러니까 대학교 학과와 연관지어서 동아리를 선택하면 좀 유리하냐라고 얘기를 주셨는데 아마 이게 뭐 조금 뭐 어떤 내신이나 평점 이런 건 좀 음. 유리하냐 이런 뜻이신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중학교 정도는 사실은 왜냐면 생기부로 아이들이 평가를 받는 어떤 학교가 뭐 영재 학교라든지 외고 가고가 아니면 사실은 생기부의 그 의미가 크게는 없잖아요. 어떤 특수 네네. 목적 학교가 아니면 지금 동아리로는 이게 평가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고등학교 가면은 확실히 그건 좀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또 자기소개서 같은 거를 쓸 때도 어떤 동아리 활동을 해서 내가 굉장히 좋았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내가 이 학과를 선택하게 되었다라는 어떤 스토리텔링도 될 수 있고 네. 그 다음에 또 그런 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도 또 면접이나 이런 부분에서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진로와 관계된 동아리를 하면 훨씬 좋겠죠. 이제 고등학교 정도는. 근데 이제 네. 중학교에서는 저는 꼭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네네. 중학교에서는 저도 뭐 방송부 2년 했지만 어떤 친구가 선생님 저 방송부 2년 했으니까 이번에는 동아리 볼링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그것도 되게 좋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원하는 쪽이 훨씬 더 저는 이제 중학교 정도는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그 아이들이 참 동아리 의미를 되게 크게 두더라고요.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조금 다르다라는 느낀 게 네네. 중학교는 이 학교 공부가 재미없어도 동아리만 너무 좋아도 네. 그것 때문에도 학교를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로 어떻게 보면 재미를 조금 봤는데 네. 제가 이제 그 방송부 했던 친구들 중에 학교 조금 힘들어했던 친구도 방송부 활동을 하게 되면 얘가 카메라만 쥐어주면 날아다니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예, 그게 굉장히 동기가 많이 되고 그 어머님도 굉장히 위축된 아이도 뭐 굉장히 그런 방송 활동을 통해서 네. 굉장히 또 활기차지고 그래서 어머님도 굉장히 좀 만족해 하시고 그래서 어떤 이 아이한테 학교 생활의 어떤 하나의 흥미와 네. 또 이제 활력이 될 수 있는 동아리면 저는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중학교에서 너무 진로와 직업 뭐 그다음에 어떤 기술적인 부분 그렇게 뭐 그거랑 꼭 연관짓지 마시고 네. 아이가 하고 싶은 거를 할 수 있는 동아리 일단 그게 선택 기준일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처럼 혹시 좀 후순위로 좀 밀린다 하면 네. 밀린다 하면 좀 말씀드린 대로 위로와 앞으로 또 그렇게 그 동아리를 통해서 또 얻을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도 좀 얘기 좀 해주시고 또 아마 그걸 하면서도 또 만족하는 부분도 네. 뭐 생각보다는 생길 거예요. 애들이 수업보다는 동아리에서 훨씬 더 만족을 좀 많이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아, 공부보다는 네네. 아무래도 동아리죠. 네. 네네.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선후배라는 걸 좀 잘 느끼고 사실 초등학교는 선후배라는 거를 이렇게 좀 잘 많이 느끼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초등학교에서는. 네. 네, 근데 이제 중학교에서는 그런 걸 또 새로 느껴서 오. 애들이 그 재미를 또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아리는 그렇게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자율활동이라든지 봉사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네. 이제 나름대로 좀 챙기셔야 되는데, 하나 조금 이제 봉사활동이 이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게 이제 60시간이잖아요. 네네. 중학교에 60시간 정도를 이제 아이들이 보통 이제 한 3학년 때 몰아서 챙기는 녀석도 있고, 네. 뭐 이렇게 1, 2학년 고르게 좀 챙기는 녀석도 있는데, 이제 좀 고르게 잘 챙길 수 있도록 방학 때라든지 시간을 좀 내서 봉사를 좀 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선생님 말씀 중에 제가 웃으면 안 되는데 약간 웃음이 나서 우리 네네네. 오리 엄마님께서 네네. 주변에 선생님 말씀처럼 가위바위보에서 져서 뜨개질 반에 들어간 남학생이 있어요라고 하시니까 아니 남학생이 그렇구나. 뜨개질 반에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 활동을 어떻게 하나 싶어서 그렇구나. 아니 근데 네. 저도 예전에 교생 나갔을 때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남학생이 어떻게 하다가 네. 종이접기인가 뭐 꽃꽂이인가 뭐 이런 반에 들어갔나 봐요. 네네. 근데 처음에는 친구들하고 떨어져서 굉장히 시무룩했죠. 다 여자고 막 이런데. 그쵸, 네. 근데 나중에 교생 선생님한테 선물해줄 정도로 애가 또 오. 그 몰랐던 약간 네. 취미? 뭐 이런 것도 좀 발견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뭐 내가 좋아하는 활동을 하는 게 제일 베스트이긴 하겠지만
몰랐던 활동 또 안 해보는 활동을 네.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조금 뭐 이 동아리라는 건 친구들과의 관계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 활동 자체도 또 중요한 의미가 그렇죠. 있으니까 예, 그걸 좀 개발할 수 있도록 좀 이끌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은 말씀이세요. 네. 그러면 이게 창의적 체험 활동 부분을 좀 더 얘기해 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선생님? 네. 그러니까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창의적 체험 활동의 그 하나가 동아리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창의적 체험 활동에 그 말씀드린 아까 봉사 활동이 있고요. 그 봉사 활동은 그 이제 중학생이 이제 60시간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뭐 학교가 부여하는 시간은 아마 5시간 정도 한 학년에 네. 그러면 15시간 정도는 아마 학교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이제 부여가 되는데 나머지 시간은 본인들이 이제 좀 채워야 돼요. 그래서 보통의 아이들 경우가 주말에 시간이 좀 나고 평일에는 거의 시간이 없잖아요. 네네, 없죠. 그리고 이제 방학 때 시간이 좀 나는데 방학 때 같은 경우도 1365라는 이제 그 사이트 통해서 네. 신청을 많이 해서 가는데 1365라는 사이트요? 네, 1365. 네. 1365가 이제 자원봉사 포털 사이트거든요. V 영어 VMS도 있고 두볼이라는 사이트도 있는데 네. 보통은 1365 사이트에서 이제 봉사활동을 하게 되면 요즘은 다 그 생활기록부 나이스로 연계를 되게 되어 네네.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쪽에서 신청을 많이 하는데 조금 이것도 약간 선착순이라고 해야 될까? 이것도요? 많이 모르니까 그런 건가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방학 때 되면 아이들이 봉사할 수 있는 시간이 한정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봉사를 열면 작년에 같은 경우도 저희 제가 이제 담임했던 이제 친구가 선생님 제가 봉사활동 이걸 하고 싶은데 네. 벌써 마감이 너무 차서 안 된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자기랑 일정이 맞고 시간이 맞은 데는 안 되고 너무 먼 데만 있어서 신청을 네. 못하고 이런 경우도 생기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조금 미리미리 좀 알아보면서 언제 봉사를 좀 해야지 이런 생각은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또 관리하는 게 또 필요할 것 같고 네. 또 봉사 그 자체에 대해서 좀 많이 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시간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봉사를 또 함으로써 되게 느끼는 바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배려심을 느낄 수 있는 진짜 봉사활동을 좀 많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희 학부모님 한 분도 너무 형식적인 봉사가 좀 많아서 좀 아쉬웠다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좀 봉사 같은 봉사를 좀 아이들하고 같이 하는 것도 굉장히 큰 의미거든요. 저 같은 네네. 경우도 작년에 학생회하고 연탄 배달하는 봉사를 했는데 네네. 그게 아이들한테도 너무 기억에 크게 남고 네네. 좋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봉사 통해서 이타심도 배우고 뭐 또 이렇게 점수도 채우고 좀 친구들과 우애도 다지고 여러 가지로 일석삼조 이상의 효과를 좀 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그다음에 진로 활동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계속 이제 그 진로 체험의 날 이런 게 이제 다 마련이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진로 체험의 날을 통해서 충분히 학교 멘토링이나 뭐 이런 걸 준비를 하니까 아마 별도로는 크게 준비하진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자율활동 같은 경우도 학교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뭐 어떤 그 체험학습도 있고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유의미하게 그 이제 채워주시려고 학교에서도 커리큘럼이라든지 체험 계획 이걸 충분히 좀 많이 짜시기 때문에 네. 좀 결석하지 않고 참여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이제 중학교쯤 되면은 아이들이 어떤 친구도 그런 친구 있었어요. 이런 진로 활동이 네. 그날 빠지지만 않으면 다 이렇게 지금 아이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도 다 생활기록부에 기록을 해줄 수가 있는데 네네. 이 친구는 그 날마다 다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만 그게 기록이 없었어요. 이 친구가 진로 활동을 뭘 했는지를 써주려고 해도 네네. 그런 날마다 결석을 해가지고 네. 어떻게 써줄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런 좀 이 진로 활동이라든지 어떤 그 네. 체험학습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좀 중요한 영역으로 생각하시고 네네. 학교 활동을 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뭐, 저희 중학교, 잊혀진 중학교 기억까지도 쏙쏙 빼갖고, 그럼 마지막으로 제 생각에는 우리 장희훈 선생님께서
이 방송반을 하셔서 이렇게 또 네. 말씀을 너무 잘 하시나 봐요. 아니에요. 저는 그 방송 활동을 거의 하지 않고, 네. 네, 아이들과 그냥 함께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평소에는 말을 사실 많이 안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저희 그 아침에 책 읽는 라디오 통해서 사춘기 네네. 부모 수업 사실 너무 인기가 좋아갖고, 이제 요청이 너무 많아갖고, 제가 좀 부탁을 드렸었는데, 우리 또 흔쾌히 장윤 작가님, 선생님께서 또 출판사에 또 요청을 하셔갖고, 이번에 또 초동맘 공동구매 또 한번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또 아닙니다. 제가 많은 또, 분들께 좋은 네네. 기회가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아니, 제가 또 이렇게 많이 성원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아무래도 읽으셨던 분들이 굉장히 따뜻하다라고 많이 네. 느껴주시는 게 저도 되게 너무 감사하고 좋은 것 같아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도 너무 감사하다고 하시고요.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주제로 상담 또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 감사합니다, 우리 장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